안녕하십니까. 시간에는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법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서 피상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피상적인 분석을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상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상적이 어떤 정확한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피상적인 의미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이나 현상이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런 모양, 또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피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본질적인 현상을 바로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단편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를 근거로 현상을 고치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만 생각하고 사물을 판단하거나 당장의 현상만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하는데, 단편적인 현상으로만 판단하거나 이를 근거로 현상을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운이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밥도 잘 안 먹고 하는 현상을 보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식욕부진이라 판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영양제를 먹게 하는 것은 계속되는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를 보지 못하는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아이가 기운도 없어 보이고 밥도 잘 안 먹는 현상은 식욕부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피상적인 판단, 피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본다면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 며칠 내에 큰 비가 내리고 계곡과 강에는 폭포같이 물이 넘치고 강에는 누런 황토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이 시기에 베트남 여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단에 가깝긴 하지만, 베트남이 더러운 강물이 흐르고 장마가 길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본래의 원인이나 모습은 또는 그 인과관계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권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 피상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현상, 그걸로 인한 인과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우리 아이가 식욕부진이다, 아니 밥을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식욕부진에 의한 영양제를 공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 뭐가 있습니까? 아이는 현재 시험을 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서 식사를 안 하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피상적으로 보면 어떤 그 식욕부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현상이나 관계만을 가지고 이런 것을 판단하고 한다면 이는 피상적 견해이거나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도 보면 피자가요, 가죽 피자입니다. 그래서 겉을 의미하는 가죽 피자, 그러니까 가죽을 의미하는 겉 피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피상적으로
분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한 자긍심을 가진 멘토를 찾는다. 주위에 건강한 자긍심을 가진 사람을 관찰하고 그들의 태도나 가치관이 자신의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스승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긍심을 가진, 건강한 자긍심을 가진 스승, 멘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멘토의 유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에 관여돼서 지금 그 진도에 맞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학우와의 관계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도가 조금 늦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내용의 것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 과목을 수강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긍심을 찾거나 피상적으로 분석하지 않거나 자아를 개방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배울 것 중에서 자아 개방이 있습니다. 자아를 개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한 섹션에 의해서 나오는 자긍심을 키우는 일 중에 하나, 일을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는다. 저도 일을 미루는 타입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시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을 미루는 타입인데 오늘 같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미루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꾸 미루게 되는 이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을 미루는 타입들이 있죠. 아니면 또 일을 줬는데 아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나마 미루지 않는다는 뭐예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일을 미루게 되는 이유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은 자신이 게을러서 또는 혹은 무능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미루는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다음 이렇게 요 밑에 이러한 이유들이 있게 되죠. 내가 일을 미루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정적인 부담입니다. 감정적인 부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즘 할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본인들도 그렇고 학교에 과제도 제출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지인들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혹은 할 일이 너무 어렵거나 힘든 일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감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아 그 감정의 원인이 일 자체를 미루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감정적 부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감정적 부담 때문에 일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자극 부족이다. 자극 부족이라는 말은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찾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에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자극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 자극에 익숙해진 그 반복적이거나 또는 머리에서 생각했을 때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일은
우리가 회피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원리입니다. 인간들이 느끼는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또한 일을 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머나먼 모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나타나는 그런 머나먼 미래에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쾌감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를 미루기가 쉽죠. 무슨 내용인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현재의 일을 했을 때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다른 일이 더 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반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 자체가 바로 즉답이나 또는 즉석으로 어떤 경제적인 베네핏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1년, 어느 때 3년, 5년 이런 식으로 먼 미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쾌감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다. 그래서 자극 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포기하거나 미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자긍심 많이 갖기 위해서는 일을 포기하거나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자극 부족은 지금 현재의 너무 많은 쾌감이나 갖고 있는 일에 반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조금 먼 곳에 있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일을 미루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부족. 자기 효능감 부족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요? 보통 할 일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있을까라고 반문하게 되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자신감이 떨어지고 일을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미루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오랜 시간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그 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스스로도 치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문, 나에게 그런 일을 해낼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반문들, 그런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일을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불신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 부족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완벽주의에 가까운 편인데요. 보통들 그러죠. 혈액형을 보고서 A형들은 완벽주의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완벽주의를 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일을 완벽하게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내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물론 계획도 하고 조금 더 그래도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불안한 마음이 또 생겨나게 되고 사소한 것에 또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을 쓰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글을 쓸 때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쓸 때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끝에서 일을 전개했을 때 그 끝에서 나오는 일들을 다시 꼬리를 물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진도가 나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완벽주의로부터 오는 부담감은 오히려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오더가 딱 떨어졌을 때
그 일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시작을 못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끝내는 걸 미루기도 하는 게 있겠지만, 뭐 실패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완벽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에 있다 보면 일을 포기하거나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 이제 우리가 기타 사항으로 보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목표가 없거나 또는 동기부여가 안 돼서 무기력과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서 또는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만 어떤 동기부여, 이것도 이제 저한테 해당하는 것 같은데,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만 동기부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꼭 그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 마음속으로 이제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너무 많은 일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타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만 동기부여가 되든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 일을 또 맡은 경우에, 그럴 때는 일을 미룹니다. 또 완벽주의, 여러분들도 반드시 5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 비난을 미루지 않게끔 한번 같이 여기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루지 않을까. 이것은 지금 과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 방법을 함께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미루는 나를 향한 비난 멈추기. 요거는 뭐냐면, 미루는 나를 향한 비난 멈추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미루는 원인을 확인해 보니 어떤가요? 5가지, 6가지 중에서 어쩌면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닌 잘하고 싶었던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이 지나치게 많았던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이 지나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받은 일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인풋과 아웃풋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이 지나치게 많았던 사람, 또 목표가 불분명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을 미루는 나를 스스로 책망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과제를 하면서 또 새삼 내가 어떠한 일을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기 위해선 어떤 일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긍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을 미루는 나를 책망하기보다는, 그 일을 미룰 때는 이제 스스로 책망을 합니다. 저도 스스로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었구나, 또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느꼈구나 와 같이 자신을 따뜻하게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미루는 나를 책망하기보다는 너그럽게 이제 스스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자신의 합리화는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2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 하기.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일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머릿속이나 마음속으로 완벽히 하지 말고, 일단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2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하기라고 하는 말은요, 끝도 없는 일 깔끔하게 해치우기라고 하는 저자인 데이비드 앨런은 그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으로 2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2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해야 할 일 중 2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많죠. 2분 안에 해야 될 일 뭐가 있을까요? 2분 안에 해야 될 일, 쓰레기통 비우기 2분 안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탁기에 세탁물 같은 거 넣기 갖다 넣으면 2분 안에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책상 위에 일을 책을 정리한다든지, 또 하기 싫은 일이 있죠. 하기 싫은 일도 2분만 하자는 거예요. 2분 동안만 하자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2분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2분 안에 처리해야 되는 2분 법칙, 이런 방법을 써서 하기 싫은 일도 딱 2분 동안만 한번 이렇게 2분의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존감과 이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분 법칙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10분만 하기. 10분만 하기는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일단 10분만 한다는 시간 제한을 두고 10분 동안만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을 지속할지 말지는 10분 뒤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딱 10분만 해본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시작하기에 2분법과 일단 10분만 하기, 이 두 가지 것으로 저도 한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하기 싫은 일도 2분 안에 한번 해보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2분 안에, 아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2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휴지통에 휴지 버리기, 그 다음에 세탁기에 세탁물 넣기, 기타 책상 위에 책상을 정리한다든지, 그것이 잘 되어 가고 있다면 일단 10분만 한다는 시간 제한을 두는 거죠. 내가 이것을 책상에 앉아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약 5시간에 걸쳐서 이 일이 끝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10분만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도전을 해본다는 것이죠. 딱 10분만을 해본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면 이것이 자꾸 쌓이면 10분 하기로 했던 것이 그냥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는, 미루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미루는 나를 향한 일을 미루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을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는다 중에서 우리가 실천하는데도 근육이 필요하다 그래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제때 끝내려면 작은 일도 미루지 않고 끝내면서 성취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일을 미루지 않는 실천 근육을 키우는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확인하기. 이것도 한번, 실천에는 무슨 근육이 필요할까요?
실천하는 실천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확인하는데요. 먼저 오늘 하루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아침에 1시간, 또 퇴근 후에 3시간, 총 4시간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총 4시간인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모두 적어보기예요. 해야 할 일을 모두 적어보는데 우선 해야 할 일을 일단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모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대한 일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적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이 커서 부담스럽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을 조금씩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단계로 잘라서 한번 해야 할 일을 모두 적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냐면 보통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 해도 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해야 되는 문제, 내일 하는 것 중에서도 내일 오후에 할 일과 내일 오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기 좋고 편한 것은 오후에 해야 될 일을 내일 오전에 해야 되는 일보다 먼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끝내야 하는 우선순위의 일을 정해보도록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기억하기 쉽도록 한 3가지 정도, 1에서 3가지 정도로 추리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젠하워 원칙에 따라서 일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일의 중요성 또는 긴급성, 요것에 따라 하는 그 아이젠하워 원칙에 따라서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는 일은 나중에 하거나 과감하게 미뤄버리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 아끼지 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오늘 하나라도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수고한 나를 위해 칭찬의 말을 꼭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성취라도 내가 해냈어, 잘했어 라고 말해보는 거죠. 이런 칭찬이 쌓이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다음 일도 해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존심과 자긍심 또는 자존감은 극과 극 차이입니다. 자존감은 항상 나를 좋게 생각하거나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어떤 마취를 시키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만약에 혹여 계획을 못했더라도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잠시 멈춰서 미루는 습관을 다루는 이유는 다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망하기보다는 오늘 그 교훈을 바탕으로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되는 것이죠. 미룬다는 것은 어쨌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룬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일을 늦게라도 하기는 한다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미루는 나가 아닌 미뤄도 어떻게든 일을 잘 마치는 나일 테니 오늘은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며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다음 시간에 실천에 대한 얘기 조금 더 강의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